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보내드린 링크는 한 번씩 다 열어보셨을까요? 혹시 지난주 라이브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난주는 제가 가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면, 첫째는 재료비는 세배 공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관습이다. 두 번째는 내 인건비를 원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내 시급이나 고정비, 마진을 넣어서 쌓아야 진짜 가격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을 세 줄로 만들어라. 엔트리 가격, 시그니처, 프리미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고, 프리미엄이 있어야 시그니처가 안 비싸 보인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DM으로 공방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맞나요?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금액이나 또 엔트리, 시그니처, 프리미엄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답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매출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눈으로 내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끝났냐면, 여러분 제품만 팔면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차에 그걸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건은 계속 나가는데 직원은 5명인데 집에도 못 가고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게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를 팔 때 진짜 시급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급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6년 차까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에 얼마 벌었네, 요 정도만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이제 그 천장을 같이 계산해 볼 겁니다. 최대치. 잘 됐을 때, 다 팔렸을 때, 하루 종일 일했을 때, 그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조금 무서울 수 있거든요. 내가 좀 잘못 계산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 저희가 오늘 요 최대치를 한번 계산해 볼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내 공방이 지금 어디쯤에서 막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신 분들 계산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팔고 싶은 또는 내가 팔아야 하는 대표 아이템 하나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뭘로 정할지 고민되시면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걸로 하세요. 제일 비싼 거 말고 제일 자주 나가는 거. 왜냐하면 매출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공방의 진짜 실체거든요. 안 챙기신 분들은 지금 한번 켜볼 건데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제가 가볍게 오늘의 내용에 관련해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한번 화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제품만 팔면 시 천장이 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 팔 때 진짜 시급이 얼마인지, 지금 이 구조로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지금 내 공방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물, 계산기, 내 대표 아이템 하나를 함께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저는 그냥 캔들로 하겠습니다. 예시를 저는 캔들로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들 걸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실 때 제가 이름이랑 연락처랑 인스타 계정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제가
이 탭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 탭을 보시면 진단 결과는 인스타 DM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받으면 제가 이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인스타 DM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진단에 맞는 진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DM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답변 받고 싶으신 분들은 DM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쓰신 분들에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 같이 구글 폼에 링크 한번 열어볼 건데 우선 제가 먼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열어보셨죠? 이게 좀 길죠? 놀라지 마세요. 오늘 같이 채울 건데 혼자 하면 100% 막히니까 우리 계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하나를 15,000원에 판다고 한번 해볼게요. 왜 15,000원이냐? 재료비가 5,000원인데 뭐 그냥 3, 4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15,000원에 판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습에 맞춘 여러분들의 계산 방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재료비 3, 4배가 판매가다 이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과거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15,000원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식 그대로 정해서 여기에 재료비, 부자재라고 하면 이걸 판매하는 박스, 리본, 스티커, 택, 그다음 배송비 중 내 부담. 뭐 예를 들어 배송비가 4,000원인데 고객한테 3,000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1,000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6%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실패작, 샘플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거 아무도 계산 안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10개 정도 팔면은 하나쯤이 혹시 망친다. 뭐 아니면 캔들로 예를 들면 뭐 심지가 삐뚤어진다, 뭐 표면이 갈라진다, 뭐 향이 이상한다, 그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샘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 제품 만들 때 몇 개는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판매가의 5% 정도로 잡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해서 75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5,000원, 1,500원, 1,000원, 900원, 750원 하면 9,150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월세랑 고정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1을 계산하게 되면 원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고정비 이야기는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원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개씩 안 만드시죠? 여러분 물론 한 개씩 원바이 원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앞 계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개를 2시간에 만든다. 그럼 우리 하나 만들 때 1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문 응대는 우리 한 사람 응대할 때 한 사람 응대하는 거지 한 사람 뭐 10사람을 동시에 내가 응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원이 1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한 사람 건 바이 건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작 시간이 내가 10개를 만드는데 120분이 걸린다. 그러면 나누기 10을 하면 12분이 걸립니다. 한 개 만들 때. 그리고 주문 응대는 나누지 않고 내가 한 사람 응대할 때 15분이 걸린다. 포장이랑 발송은 10건 하는데 60분이 걸려서 한 건 하는데 6분의 시간이 걸린다. 촬영 업로드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근데 이것도 10개를 하는데 요 정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3분이 걸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를 만들 때 36분의 시간이 걸리고 0.6시간이 걸리는 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셨나요? 그럼 나는 한 개를 만들 때 몇 개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1시간 만들 때 몇 분이 소요되세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나오면 이제 시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음 파트인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15,000원에서 9,150원의 비용이 나갔고요. 거기 빼면 5,850원의 그 수익이 나오죠. 하나 팔면 5,85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5,850원이 남는 동안 내가 0.3, 그러니까 36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 시급은 9,750원이 되는 거예요. 9,750원. 여러분, 2026년 최저시급이 얼마죠? 이게 여러분 시급인데 이게 캔들 하나 만들어 파는데 들어가 내 1시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급이 1,320원이에요. 내 시급은 9,750원이 나왔다. 그럼 캔들을 만들어 파는데 지금 알바보다 못 벌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아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저시급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계산을 타이트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하게 잡았잖아요. 10개 만드는 것도 반영했고 사진도 한 번 찍어서 여러 개 파는 걸로 계산했잖아요. 배송비도 1,000원 정도밖에 안 잡았고 실패작도 뭐 5% 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타이트하지 않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수량 10개를 다 팔렸을 때 얘기입니다. 안 팔린 재고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내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만족하시나요? 혹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핵심인 바로 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로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천장을 같이 계산해 볼 건데 하루에 제작 가능한 시간이 여러분들 몇 시간인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제작 가능한 시간을 5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8시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만들지 못하잖아요. 아까처럼 뭐 아이들 밥도 주러 가야 하고 그쵸? 뭐 재료도 사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뭐 순수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5시간이면 정말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작업 일수를 22일로 잡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5 곱하기 3은 20일인데 조금 더 러프하게 22일로 잡았습니다. 주말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9,750원 곱하기 5 곱하기 22면 107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천장은 107만 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 구조로 간다면 107만 원이 최대인 거고 하루 5시간 꽉 채워 만들고 한 달 20일 일하고 만들면 다 팔았을 때가 107만 원이라는 거고 안 팔리면 당연히 0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이 천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내 천장이야? 또 반대로 나 이번 달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밤새 만들어 봤는데 통장 보면 별로 안 늘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천장에 닿아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내가 뭐 게을러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천장은 여기구나. 내 천장은 이거구나 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거 제가 구글폼 혹시 못 열어보셨을까봐 이거 사진 찍으시면 여러분 구글폼 링크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구글폼 들어가셔서 앞에 있는 요 파트를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설명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아이템 하나 정하고 판매가 넣으시고요. 원가 계산하시고 시급, 시간 계산하시고 몇 시간 드는지 그거에 따른 내 시급을 계산한 다음에 내 천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급은 혹시 얼마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딘지를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현재 매출이랑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내 월 평균 매출이 있잖아요. 월 평균 매출 나누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내 천장을 한번 나눠 보세요.
나눠 보세요. 나눠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내 월 평균을 나눠 보면 내 월 평균 매출을 나눠 보시면 50%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직 여유가 있고 지금은 구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 파는 힘부터 키울 때라고 보여지고요. 50에서 80%다. 이제 곧 그럼 닿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80% 넘었다.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는 더 열심히 해도 안 오릅니다. 왜냐면 시간이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초과하신 분은 이건 뭐냐면 하루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몸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 몸으로 때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6년 차에 딱 일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내가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50% 미만인지, 50에서 80%인지, 80% 이상인지, 이미 초과인지 이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빼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사실 여기서 사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이 천장 사실은 다 뺀 거 아니죠? 뭐죠? 내가 만약에 107만 원이라는 거를 계산을 했어요. 이게 천장이야. 근데 여기서 작업실 월세 있죠? 그쵸? 뭐 전기, 수도, 관리비 있죠? 뭐 통신, 뭐 구독료세, AI 구독도 하잖아요. 구독료를 빼면 실제로 나한테 남는 돈은 4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고정비를 배분하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 파트에 나오는데 이제 고정비를 넣으면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야 월세가 없죠. 근데 그건 집 공간을 공짜로 쓰는 것 뿐이지 뭐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작업실을 옮기는 순간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니까 나는 그럼 집에서 하니까 뭐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가늠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 월세가 나간다고 가정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지난주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캔들 35,000원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은 15,000원에 팔면 107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이렇게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올리는 거 당연히 효과 있어요. 지난주 얘가 틀린 게 아닌데 가격을 이제 안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좀 가격 올려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게 정답이냐? 가격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결국 우리는 천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격을 조금 올리면 그 천장이 조금 올라가는 거지 그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 당연히 올려야 돼요. 15,000원 팔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최소 35,000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연히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아마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자, 가죽 지갑 하나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9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 원가, 뭐 가죽, 부자재, 배송, 수수료, 실패작해서 38,000원 뺐어. 근데 소요 시간이 제작하는데 150분이 걸리는 거야. 아까랑 다르지? 아까 걔는 36분 걸리는 제작 시간 150분 걸려? 응대 25분 걸려. 포장하는데 10분 걸리고 촬영하는데 15분이 걸려서 내가 시급이 15,6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보다 물론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시급은 올라갔지만 천장은 여전히 월 172만 원이에요. 결국 1.6배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1.5배? 6배를 비싸게 파는데 천장은 1.6배밖에 안 올라요. 왜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무리 단가를 올려도 천장을 뚫지 못하는 거. 왜요? 비싸게 팔면 대부분 시간도 같이 늘어나요. 정교해야 되고 재료도 신경 써야 되고 당일 상담도 길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과연 그냥 금액을 비싸게 파는 거 정답이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럼 선생님 단체 주문 받으면 되잖아요. 자, 단체 주문 계산해 볼게요. 100개를 12,000원짜리 100개 팔았어. 그럼 매출 120만 원이죠. 당일 큰 주문이에요. 그 원가 62만 원 빼. 58만 원 남죠. 58만 원 남아요. 100개 만들고 포장하고 발송하는데 20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 시급은 29,000원이고 월 벌 수 있는 금액은 319만 원입니다. 물론 매출은 커 보여요. 매출 커 보이죠. 당연히 커 보이죠.
그리고 1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천장이 319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혼자 만들고 있으니까. 100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내가 혼자 만들어서 꽉꽉 채워 만들어야 319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20만 원짜리 주문이 꽉꽉 채워 받아줘야 저금액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딱 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딱 6년 차 때 딱 이 상태였어요. 제가 부케 말리기 선물했는데 주문이 진짜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웨딩 시즌이면 진짜 뭐 일주일에 뭐 5-60건씩 들어오고 한 달로 따지면 많게는 막 300건까지 부케를 말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혼자 절대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하나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절대 혼자 작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람 뽑았어요. 혼자 못하니까 한 명 뽑고 또 그래도 밀리니까 두 번째 뽑고 나중에는 이 제작하는 직원만 5명이었고 매일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만들었거든요. 저도 만들고 직원들도 만들고 당연히 뭐 집에 엄청 늦게까지 있는 날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근데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물건은 계속 나가는데 사람은 5명인데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저 그때 뭐 했냐면 더 열심히 했거든요. 블로그 더 열심히 쓰고 주문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늦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늘려요. 그럼 제작을 많이 해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천장이 있는 거구나.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을 늘리면 인건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규모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원이 한 명 늘어나면 직원의 인건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비도 늘어나죠. 밥값도 늘어나죠. 부수적인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직원이 늘어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 얘기인즉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또 이런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군, 2군, 3군 3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볼 건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씩 만들어 파는 거는 개별 판매. 그러면 개별 판매하면 나는 시급 9,750원이니까 천장은 107만 원 정도 되고요. 플리마켓이랑 팝업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러면 시급 15,500원이고 천장은 171만 원. 이거 되게 의외죠. 플리마켓 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파니까 좋아 보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재고 만드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시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개별 판매 가죽 제품은 단가가 높아요. 아까처럼 단가가 높으니까 한 달 수익 천장은 172만 원 정도 되고 아까 단체 주문 100개면 319만 원, 300개면 396만 원. 결국엔 이게 전부 400만 원 정도를 못 넘겨요. 왜냐면 내가 만드는 거에만 100% 의존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면 코피 터져요. 입술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들 어버이날 시즌 지나면 막 선생님 진짜 못 해먹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내가 파는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어디까지가 내가 한계고 파이프라인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군이신 분들은 2군이면 요런 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를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시급이 조금 더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 번에 6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타임에 6명을 받을 수 있고 12명 받을 수 있잖아요. 6명 받으면 뭐 예를 들어 뭐 27만 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이 조금 올라가요. 천장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럼 정규반으로 따지면 시급이 더 올라가요. 왜냐면 단가는 올라가는데 받아지는 숫자가 또 8명이니까 당연히 천장 수익이 더 높아지죠. 출강이 돈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파트인데 단체 체험 30명씩 해버리니까 출강 25명씩 해버리니까 시급이 점점 올라가죠. 뭐 자격증이나 창업반을 받으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군만 있는 거랑 여기 1군과 2군을 합치는 거는 또 달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같은 5시간이지만 거의 6배에서 1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3군은 또 더. 3군은 뭐 이런 거 있죠. DIY 키트를 만들어 판다거나
뭐 VOD 온라인 강의를 판다거나 뭐 전자책을 판다거나 뭐 강사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쪼끔 더 높죠. 훨씬 더 높아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뭐 더 계속적으로 팔아지는 거죠. 이건 약간 내가 잘 때 팔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보통 천장이라는 게 없죠. 팔면 팔수록 계속 우리가 팔리는 거.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일단 이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1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군이랑 1군 합쳐서 가질 수도 있고 난 1군, 2군, 3군을 다 같이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캔들 1개를 팔면 우리가 1개에 하나 비용이지만 우리 원데이 클래스 6명씩 하니까 이제 6인분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원데이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의 공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 하나하나 제가 봐드린다고 했던 건데 그냥 아주 가볍게만 생각하면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계산하면 요런 계산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가죽지갑 만들어 파는 것보다 클래스를 6명, 8명 받는 게 사실 수치적. 그래서 완전 숫자로 보면은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이게 너무 쉽지. 자, 그런데 이 차이가 결국 단가가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받느냐. 목표는 시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급을 탈출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진짜 킥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니 누가 몰라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서 클래스 열어본 거예요. 맞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공방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보면 아유 제품 파는 것보다 수업이 잘 되네. 이러니까 원데이 클래스 하시고 DIY 키트 파시고 창업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클래스 열었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클래스 말고 다른 데서 막혀 있고 그걸 클래스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클래스를 더 잘 만들어도 이제 안 풀려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 건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창업반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짰으니까. 왜냐면 제 구조대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창업반을 여는 게 이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창업반을 열면 이게 진짜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오늘 당장 창업반을 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아무도 안 옵니다. 창업반은 나를 믿는 사람이 오고 진짜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나를 모르고 내 제품을 모르는데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창업반을 왜 결제하겠어요. 개별 판매도 안 되는 사람이 클래스를 열면 당연히 안 되고요. 클래스도 안 되는 사람이 창업반을 열면 더더더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천정이 높으니까 내가 그럼 개별 판매 때려치고 창업반 열어야지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진단 뒤쪽으로 넘어가면 자가진단을 같이 또 해볼 건데 여러분 요거 QR코드 하시면 다시 쿠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구글 폼에 보면 OX 표시하는 거 있어요. OX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A그룹이 뭐냐면 내 공방 대표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실제로 판매한 게 3종류 이하다. 지금 A그룹부터 D그룹까지 있거든요. 요 D그룹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요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OX 체크하는 게 있어요. 내 공방 대표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OX 치시면 되거든요. 제가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다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몇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혔는지 어느 파트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제가 DM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스스로 판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다 보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까 혼자 써봤는데 조금 가만히 쓰면 한 5분에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쪼끔 더 꼼꼼히 써야 한다라고 하면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5분 정도면 50분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찬찬히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결국 이 천장을 확인했고, 여러분들 못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방의 구조, 내 매출 구조를 잘 설계하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은지 나만의 이 목표 매출을 정하고 우리가 역계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킨사이트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은 유튜브 라이브는 잠깐 하루 쉬고, 수요일 줌에서 만나도록 할 건데요. 줌 링크는 제가 저희 킨다의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저녁 9시 거든요. 다시 보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주 여러분들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 해 드릴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또 그 질문에 맞는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 보도록 할 건데요. 공예로 부자 되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